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터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지금 폭락장이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엔크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어저께 8월 8일자로 미국에서 새로 나온 고용지표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게 24만 개가 나왔었고, 이번 주에 예상치로는 25만 개였는데 실제로 나온 지표는 23만 3천 개로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데이터에 비해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8월 8일 목요일 하루 미국의 그 S&P 그 주식시장은 2.3%가 올랐고, 나스닥 시장도 플러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뭐 하루 걸러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출렁이는 유동성, 이런 주식시장의 그 저변에는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먼저 그 quantitative easing, QE라는 걸 했었고, 미국도 뒤따라서 했었죠. 그래서 그 막대한 풀린 그 유동성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nervous한 거예요. 그러니까 nervous한 거는 제가 볼 적에는 투자자들 스스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 몫이 아니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유동성이 풀려서, 어쩌다가 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해서 마침 운이 좋아서 미국 빅테크,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했더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너무나도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가장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진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이 타이완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4년 1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그 주식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하늘색이 타이완 타이엑스 주식시장입니다. 타이엑스에는 971개의 상장 기업이 있고요. 시가총액 전부 합하면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2조 2천억 달러로 한국 코스피에 비해서 약간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군청색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일본의 대기업들 모아놓은 지수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핑크색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하루, 이렇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을 보면은, 여기 왼쪽 차트는 2024년 1월 초부터 8월 첫째 주까지 MSCI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그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한국과 타이완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의 이제 지수죠. 그래서 보면 일본의 토픽스 지수, 니케이 지수가 아니라 토픽스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12.4%로 1987년 뒤로 최악이었고요. 한국의 코스피도 마이너스 8.77%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그 직후의 폭락을 경신한 신기록입니다. 또 타이완은 타이엑스 지수가 마이너스 8.4%를 기록해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유로 증권 시장도 유로스탁스 6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8월 5일 하루 장 초반에 마이너스 2.54%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뭐 빅테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지수를 한번 보죠.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 첫째 주까지 빅테크 7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하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군청색으로 제일 위에 있고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이제 애플하고 뭐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여기 표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1년 투자 수익률과 1주,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테슬라죠. 근데 저는 테슬라는 빅테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일종의 자동차 기업의 평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평균 회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앨런 머스크라는 창업자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일을 벌리고 있어요. 뭐 트위터를 인수해 가지고 뭐 x.com이라고 하고, 뭐 스페이스 X도 하고 있고, 뉴랄링크도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끼어들고 있고, 너무 이 사람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경쟁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른바 로보택시라고 자율주행 도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 업체는 중국의 바이두라고, 원래 그 중국의 인터넷 3대장 종목인데, 아무튼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500대 규모의 지금 자율주행차를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정부 규제가 이런 신기술이나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뭐 규제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유전자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뭐 자율주행차도 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워런 버핏의 그 투자 지주 회사죠. 예, 그 회사의 그 하늘색은 그 배당금 수익이고, 그다음에 군청색은 그 배당금 말고 이자나 뭐 채권 쿠폰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현금 수익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버크웨이 해서웨이는 뭐 보험회사라든지 철도회사라든지 뭐 기타 그 이른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서 나오는 이른바 오퍼레이팅 인컴, 사업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사업 수익이 아니라 순전히 그 투자 수익만 놓고 본 것이고, 그 투자 수익을 또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군청색은 이자 수익이나 그 채권에서 나오는 그 쿠폰 수익이고, 하늘색은 배당금 수익만 따로 떼어서 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2022년 3분기나 4분기 때부터 갑자기 배당 수익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자 수익과 그 채권 쿠폰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2024년 2분기 제일 오른쪽이죠. 2분기 기준으로만 볼 적에는 그 배당 수익보다도 채권 쿠폰 수익이나 그 이자 수익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막대하게 들고 있었던 애플, AAPL, 애플 주식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배당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 돈으로 현금이나 그 채권 비중을 늘려가지고 지금 이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신의 한 수라고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 참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옛날에 메릴 린치를 인수한 그 투자은행이죠. 그 B of A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펀드 매니저들을 수천 명에게 물어보는 이 서베이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매달 이걸 하기 때문에 일종의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는 지표인데, 제일 왼쪽에는 2023년 5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2024년 7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드 랜딩을 할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여기서 하드 랜딩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은 그거를 이제 테크니컬하게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하드 랜딩을 할 것 같다는 비중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7월 한 달은 그 6월 한 달에 비해서 뭐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8월 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8월에는 또 갑자기 또 확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이 이른바 소프트 랜딩을 내다보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68%나 되고, 뭐 거의 대부분 뭐 70% 가까이가 소프트 랜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차츰 가라앉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 랜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경제 성장도 계속 바닥을 긴다.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은 0% 가깝게 뭐 0에서 1%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 역시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그런 뭐 과도한 두려움, 그거는 저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만 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역시 이제 B of A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죠. FMS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미국 경제가 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이제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비중인데, 제일 왼쪽에는 2021년 11월이고 제일 오른쪽은 2024년 7월이죠.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 마이너스 더 그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 그 차이, 그 빼기를 했을 적에 그 네트 개념으로 미국의 경기 성장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차이가 지금 2024년 들어서 그 차이가 확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강세 전망이 줄어들고 약세 전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걸로만 판단하면 볼 수 있지만, 뭐 글쎄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그 하드 데이터는 장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지금 역전을 탈피를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지표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또 하나 지표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시티은행, 미국의 시티그룹이라고 있죠. 시티그룹이 취합하는 자료들 가운데 미국 경제의 어떤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 서베이 여론조사죠. 그랬을 적에 이제 서프라이즈는 플러스 서베이도 있고, 서프라이즈도 있고, 마이너스 서프라이즈도 있는데, 최근 6월, 7월 들어서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고용지표 실업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 그것도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8월 7일이죠. 8월 8일인가? 8월 8일이군요. 예, 목요일에 미국에서 새로 나온 고용지표는 지금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8월 8일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실업률이 오르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 차트에서 왼쪽은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 지금 오르고 있죠. 예, 실업률이 부러지고 있다는 현상은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오르는 거는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지레 겁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농업 부분을 제외한 곳에서 이제
신규 일자리 생성, 새로 생긴 일자리 숫자를 보는 건데 이건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역시 왼쪽에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신규 일자리 숫자는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이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최근에서야 한국에서도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쌈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클라우디아 쌈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일을 하던 이코노미스트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일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가진 이코노미스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1,5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대학이나 그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코노미스트, 특히 박사급 이코노미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 연준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뒷담화지만은 로렌스 서머스라고, 레리 서머스라고 미국 재무장관을 지내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경제학계의 굉장히 거물이죠. 그 사람하고 어떤 컨퍼런스 자리에 갔다가 그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좀 토론을 하다가 좀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밉보여가지고 연준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뉴욕에 있는 사모펀드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뒷담화였고요. 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평균치 대비해서 0.5%포인트가 더 높으면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일종의 패턴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2023년 7월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0.5%포인트라는 이 스레시홀드 이 상한선 일종의 임의로 정한 거죠. 이것도 임의로 정한 0.5%를 7월 마지막 주에 넘긴 것이죠. 하지만 올라가는 추세는 벌써 2024년 4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쌈 룰이라는 건 굉장히 임의로 정한 것이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커브,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2년 만기 수익률과 10년 만기 수익률이 원래대로 하면은 10년 만기 수익률이 더 높아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장기 기간 돈을 묶어두는 거니까 리스크가 더 크니까 그러므로 이자는 더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최근에 한 2022년부터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단기, 그러니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 지표야말로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경기 침체를 미리 알려주는 경보성 지표로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역전 현상이 더 깊어진다면은 모를까. 역전 현상이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마침표를 찍고 정상으로 돌아갈 적에는 그때야말로 정말 경기 침체가 아주 임박했을 적에 가까웠을 적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치를 한번 보자고요. 왼쪽에 2024년 4월부터 오른쪽에 2025년 1월까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랬을 적에 4월 30일에는 파란색, 그리고 7월 30일에는 흰색,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는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가 2023년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2번 할 건지 4번 할 건지 6번을 할 건지 그걸 보고 있는 건데 지금 7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파란색이 보여주는 것처럼 올해 안에는 2번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2025년 1월까지 2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7월 30일이 되니까 거의 4번으로 늘어났고 8월 2일이 되니까 6번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는 법은 물론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9월에 가서 25, 그러니까 50이 아니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 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뭐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뭐 군말 안 하고 따라주는 그런 중앙은행이 아니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그대로 뭐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는 지수 가운데 빅스 지수라고 아주 유명한 지수가 있죠. 그랬을 적에 이제 미국의 그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게 빅스 지수고,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것은 VXN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빅스 S&P 500의 변동성, 오른쪽은 VXN, 그래서 나스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뭐 치솟고 있죠. 뭐 이거는 뭐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일본은행이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근거로 7월 31일 수요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약간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라면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금요일이에요. 8월 2일에서 비로소 여기서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 국채 수익률이 막 떨어지면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수요일에 일어났는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난 건 뭐 목요일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책임이 있다고 하기 또 이렇게 돌려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케이리 트레이드 얘기인데, 이 일본 엔화 표시 일본 주식시장을 제외한 그 올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지수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본 주식시장만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일본 투자자들이 뭐 주로 미국이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일본이 금리를 이제 올려버리니까 또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빌린 돈으로 갚아야 되는 이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쪽에 그 금리는 내려가고, 그래도 일본 환율이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일본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을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다 청산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요, 첫째 저 잘못은 여기서 뭐 미세스 와타나베 부인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 표시로 일본 엔화를 빌려서 그걸 미국 달러로 환전한 사람들, 그걸 아직 다시 엔화로 다시 재환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빌린 돈 액수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7,50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아직도 그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액수가 약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거 빌린 주체들은 일본 와타나베 부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그 밖에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일본화 표시로, 일본 엔화 표시로 빌린 자금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들고 간 거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일본 상장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비중을 지역별로 표시한 겁니다. 제일 왼쪽은 1990년이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2023년인데 무려 한 33, 4년 동안에 일본의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의 상장 기업들이니까 주로 대기업들이죠.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일본 상장 기업들이 해외 지역에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느냐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빨간색으로 압도적이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2020년부터 그 변화를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중국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하늘색으로 나온 아시아 비중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중국과는 달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도 최근에 1, 2년만 보면 이것과 똑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왼쪽 차트는 2024년 1월부터 죄송합니다. 2024년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적에 1928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월별로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올랐느냐 내려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올라간 해는 제일 위쪽에 하늘색이고 내려간 해는 제일 아래쪽에 또 역시 색깔은 같은 하늘색이고 그밖에 제일 아래쪽 최하위 10%는 맨 아래쪽 하늘색이고 최상위 10%는 제일 위쪽에 이제 하늘색이고 그 다음에 약간 짙은 색, 약간 회색이 섞인 파란색은 위쪽으로는 최상위 25%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최하위 25% 그 다음에 군청색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미디안 중간값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2024년 지금 8월 첫째 주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2024년은 이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어떤 해와 가장 비슷한가? 최상위 10%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오렌지색 곡선을 보시면은 지금 7월 한 셋째 주까지는 최상위 10%에 해당할 정도로 주식시장 투자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그 첫째 주에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지금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체 100년 기간을 보면은 최상위 25% 구간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큰 폭의 급락은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차트인데요. 그래서 2024년 8월 8일 목요일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가 전주에 25만 건에서 줄어든 23만 3천 건이었고요. 예상치 24만 건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8월 8일 미국 주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크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 플러스 2.3% 올랐고 나스닥 시장은 플러스 2.87%입니다.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가치주 중심으로 올 웨더 펀드, 그러니까 전천후 펀드가 있고 두 번째는 성장주 중심으로 그로스 펀드가 있는데 두 개 다 어저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실적이 좋았고요. 그래서 너버스 마켓이라고 저는 이걸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왜 곤두서 있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게 들킬까봐 또는 그게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정당하게 지금 이 투자 수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운이 좋아서 금리가 낮아서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서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럭키하다. 굉장히 지금 럭키했는데 이 럭키한 게 갑자기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넓어 산 겁니다. 자, 여기까지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린 글로벌 투자 시간이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